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주택 관련 그 사건들과 그리고 제가 송도 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리포트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송도 진입에 관심이 없거나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 또 CTOCL 분양을 받으셨거나 또는 분양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했을 거라고 압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CTOCL 관련 기사 하나 들고 왔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CTOCL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소개해 드렸죠. 자,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램프에 덮개를 씌우는 그 형태로 방음벽 설치가 그 계획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지선, 그 인천공항고속도로 지선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 덮개를 씌우는 터널형으로 소음 방지 대책이 논의됐고 또 이렇게 설계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인천시에서 여기 구간, 이 독배로 구간부터 인천 기점부터 독배로 구간까지를 지하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천문학적인 그런 공사비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와 그리고 CTOCL 그리고 도로공사가 그 머리를 맞댔지만 도로공사는 지하화하는 거 관계없죠. 다만 도로공사는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시 입장은 니네 개발 이익을 많이 줬으니까 CTOCL 너네가 해라. CTOCL 입장에서는 우리 그럼 남는 게 없다.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6, 7단지가 이제 분양이 연기된 겁니다. 그 이면에 왜 갑자기 인천시청에서 이 구간을 지하화를 요구했는지 그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신문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어제 6월 22일 2시 49분에 올라온 기사고요. 고석태 기자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1블럭, 3블럭, 4블럭 이렇게 3,800가구 분양했는데 인천시 1만 3천 가구 개발 사업 제동권 이후 자,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 하객지구에서는 13,000여 가구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옛 OCI 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5년 전부터 계획됐고 전체의 약 30%인 3,800가구가 이미 분양을 마쳤다. 그런데 인천시가 올 초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시개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이유로 2차례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공사 중지와 실시 계획인가 취소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이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부지 조성 및 주택 건설 등이 중지되며 주택 분양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래서 6, 7단지가 연기가 된 겁니다. 인천시가 제동을 건 이유는 소음 방지 시설 미비 때문 인천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는 사업자인 DCRE가 환경보전 방안 변경 없이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소음 저감 시설을 임의로 추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를 위반했고 실시계획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해 도시개발법 제72조를 위반했다고 행정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 지정권자 승인권 없이 선수금을 수령하고 조성 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도시개발법 제25조와 26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하고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자, 이에 DCRE 측은 지난해 9월 인천시의 4차 환경보정 방안을 제출한 뒤 보안 관련 협의를 거쳤고 2021년 12월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동의도 얻었다. 인허가 기관인 미추홀구와도 협의를 거쳐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착공과 분양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승인권자가 미추홀구라는 거죠. DCRE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올 초 인천시가
단지 중앙을 지나는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방음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DCRE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시는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와 자동차 정비단지 인근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 변경 계획안을 주장했지만 DCRE는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후 인천시의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결국은 알력 싸움이네요. 양측의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사업자가 기부 체납할 예정인 인천 뮤지엄 건설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천 뮤지엄 파크는 용영 하기구역 개발 사업 기부 체납 용지 약 5만 4천여 제곱미터의 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한편 유종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해당 사업지 현장을 방문, 인천시가 내린 행정처분의 타당성 검증에 나섰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환경단체 임원 출신 A씨가 시의 환경 관련 정무직 공무원이 된 뒤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주장하면서 DCRE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양측의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후 유종복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그 정무직 공무원이 이분이 환경단체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주장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아마 7월 1일에 이제 그 민선 8기 인천시장이 취임을 하는데 그때 되면 조금 지금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종복 인천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 취임식 7월 1일 인천 항서 개최. 이게 이제 왜 인천 항서 개최했는지는 이분이 그 제물포 르네상스를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 그래서 청라라든가 송도는 비약적 발전을 하는데 구도심인 미추홀구, 동구,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일부는 아무래도 뒤처져서 정말 열악하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다. 그래서 민선 8기는 시장은 어쨌든 활력을 원도심에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외받았던 그런 원도심에 개발 열기가 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 관계자는 취임식 행사장을 인천항 내양 18부두로 한 것은 유 시장의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물포 르네상스가 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위키에 나오는 제물포 르네상스 유종복 시장이 공약했던 그 18부도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이제 월미도고 여기가 이제 수문식 도크가 되겠죠. 이쪽 수문식 도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포역인데 여기 1부두하고 요 8부두를 매입을 하고 또 도시 복합용지에서 호텔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기가 이쪽 그 자유공원하고 연결이 돼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얘기고요. 이제 김구 역사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김구 선생 강제노역 발자취가 담긴 내양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석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여기 이제 복합용지로 들어서고 여기가 1부두 8부두까지 여기가 월미도입니다. 이렇게 여기를 요렇게 개발을 해서 주민 휴게 공간 그리고 삶의 여건이 나아지는 정주 여건이 나아지는 그런 말하자면 그 워터프론트 호수처럼 이렇게 수면 공간으로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그 송도의 워터프론트 호수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도심도 아마 뷰가 좋고 삶의 여건이 나아지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쪽 그 부두에서 이 내항에서 일하는 항운 노동자들의 일자리거든요. 여기가 뭐 고철을 수입한다든가 뭐 자동차는 이쪽이지만, 그래서 이 내항이 수출과 수입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했는데, 요 18부두를 주민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일자리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하고 부두 노동자들하고 인천시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쨌든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CTOCL 관련된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 터널형 방벽이 지하화로 요구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그래서 결국 유종북 시장이 실타래를 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터널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속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화를 요구는 했지만 어쨌든 쉽사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